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위용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6월 30일자로 국세청을 퇴직하고 현재는 유용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22년 1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양도세 전임 교수로서 근무했고요. 전국의 국세공무원들로부터 약 600여 개의 질문을 받아서 양도소득세 전반에 걸쳐서 도표 등을 이용해서 엮어놓은 책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으로 풀어낸 양도소득세 실무 해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비사업용 토지 개요하고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그리고 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 어떻게 반영을 해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개념하고 법령 체계를 말씀드릴 건데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사업용 토지 체계를 알지를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체계만 정확히 알면 비사업용 토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비사업용 토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토지를 실수요 등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법령이 정하는 보유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일정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자,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금수저라고 표현한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다 기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된다. 왜? 요 일정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일정 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양도일 현재 시점이 중요하죠. 세대 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어저께 세대를 동일하게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저께 세대 분리를 해서 오늘 양도를 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을 해주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요 일정 기간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점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시점으로만 따지지 않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5년 중에 3년 또는 3년 중에 2년 전체 보유 기간 중에 60% 이거를 5화로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실무에서 판정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지목 본래의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정보법, 예전에 지적법이었는데요. 전답, 과수원 이런 것처럼 28개로 분류를 해서 지목이 돼 있고요. 자, 지목의 판정은 공부사항이 아니고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고 했죠. 사실상 현황. 다만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사항에 따른다. 자,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토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공부상 따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가지고 온 사례인데요. 서울에서 거주한 갑이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임야 2만 제곱미터를 2010년에 취득을 해서 광산업에 종사하다가 22년에 양도를 했을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참고 자료로 광산으로 등록된 면적이 11,000제곱미터고 실제 광산에 사용된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매장량이 12,000제곱미터인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 비사업용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객관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자, 2만에서 등록된 면적을 제외한 9,000제곱미터가 비사업용 토지다. 아니다. 그 사용된 면적을 제외를 해야 된다. 매장량을 제외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게 전체가 다 비사업용 토지다. 이렇게 오지선다로 라고 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 면적이 어느 정도일까? 막상 판정을 하려면 쉽지가 않죠.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정답은 전체 2만 제곱미터 전체가 비사업용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 이유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할 때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요 임야에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있는 모든 임야가 원칙적으로 다 비사업용 토지다. 원칙적으로 다 비사업용 토지인데 법령에서 열거한 내용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광산업은 임야 비사업용 판정할 때 열거가 된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른 생각했을 때는 광산업이 이게 사업이 아니냐, 사업. 근데 이 비사업용 판정할 때는 요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전체가 다 비사업용 토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왜 2만 제곱미터가 전체가 다 비사업용 토지냐면 임야에서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임야는 소유자가 거주를 하면 그거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고 열거가 돼 있는데요. 열거가 돼 있는데 그것도 어느 시점에서 양도 시점에서만 따지는 게 아니고 기간 기준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2020년 10월이라고 한다면 양도 시점이 10년도에 이때 취득을 했고 이때 양도를 했다고 했을 때 이 거주한 기간이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갑이 양도하기 일주일 전에 가서 거주를 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기준을 적용한다 이거죠. 기간 기준. 저는 기간 기준 잣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기간 기준 3년 중에 제가 실무상 적용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짧은 3년 중에서 2년 이상을 거주를 했다고 한다면 요거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이 기간 기준을 그래서 적용을 한 게 합리적이다 이거죠. 계속 비사업용 토지였는데 양도하기 일주일 전에 가서 주민등록하고 거주했다고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5년으로 확대를 해서 두 번째 기간 기준 잣대로 확대를 해서 5년 중에서 3년 동안을 거주를 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실무상 오와 또는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법령에서는 엔드로 뒤집어진 엔드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실무할 때는 이렇게 또는으로 판정한 게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보유 기간 중에 60% 이상을 거주를 했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한다는 거죠. 천천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비사업용 토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사업용 토지 판정할 때 유의사항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상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아까 광산업이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유추 해석도 안 된다.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법령에 열거된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정적 열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사업용 토지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50점짜리다는 얘기죠. 자,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라고 이렇게 시행령에서도 열거를 해놨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의 개념을 정리를 할 때 사업용 토지다라고 바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다. 이런 개념을 명확히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편의상 사업용 토지라고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하자.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법령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소득세법 103조가 세율 규정인데요. 103조의 가지 규정, 104조가 세율 규정인데 104조의 3 가지 규정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망에 걸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그래서 기간 기준 잣대를 반드시 들이대야 된다. 그 얘기죠. 소유하는 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제 열거된 내용을 따져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시행령이 168의 6에서부터 14까지 가지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가장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게 이 6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농지에 해당이 되느냐, 요거는 꼭 지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3가지까지는 지목이지만 요 밑에는 지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농지에 해당이 되냐, 임야에 해당이 되냐, 목적용지에 해당이 되냐, 아니면 요 3가지가 아닌 그 밖의 토지에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나머지 주택 부수 토지냐, 별장 부수 토지냐에 따라서 열거를 시행령에서 각각의 그 판정 조건에 대해서 열거를 해놨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 기간 기준 잣대는 168의 6에서 5년 중에 2년, 3년 중에 1년, 전체 보유 기간 중에 40%를 초과를 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는 비사업용 토지다. 요거는 엔드죠, 엔드. 그래서 요거를 기간 기준 잣대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실무상에서는 요 3가지를 엔드로 한 것보다 그대로 뒤집어서 여집합으로 5화로 바꾼다는 얘기죠. 5화로. 그래서 제가 직전에 설명드린 거는 다 요 기간 기준 잣대를 뒤집어서 5년 중에 3년 2년이니까 5년 중에 여기 2년이니까 이거를 뒤집으면 2년 초과가 5년 중에 2년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정도 3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5년 중에 3년 이상을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5화가 되니까 그 요건을 충족을 하면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는 3년 중에 1년을 법령에서는 엔드로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여기 3년 중에서 요 1년 초과니까 1년 초과의 여집합은 2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2년 이상을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5화니까 한 가지만 충족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 보유 기간 중에 40% 초과도 뒤집으면 60% 이상을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요 제가 말씀드린 5화는 사용하지 않는다면이죠.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자, 이 체계상 마지막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판정을 비사업용 토지로 하고 요게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 곧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 패자부활전처럼 이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얘기죠. 기회를.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은 그거를 반영을 해서 판정을 하겠다 이 얘기죠. 자, 168의 14 부득이한 사유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제가 금수저라고 표현한 여기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 사망. 여기 사망이 제가 금수저라고 해놨죠. 얘는 신분이 스페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금수저라고 해놨냐면 여 168의 14 이 사망에 해당된 것들은 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곧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스페셜하다. 그래서 금수저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념하고 법령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2강에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